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등을 연달아 밟으며 기준금리를 크게 또 올리고 전기차, 반도체법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곤란하게 한 것도 이 중간 선거와 관련이 깊답니다. 오늘 글로벌 ET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간 선거요. 지금 판세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중간 고사 아니고 중간 선거입니다. 네. 선거 미국 시각으로 다음 달 8일 치러지는데요. 이미 일부 주에선 사전 선거가 진행 중이에요. 벌써요? 이번 중간 선거에선 미국 상원의원의 약 3분의 1, 그리고 하원의원의 경우는 전체를 새로 뽑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공화당의 의회 권력 탈환을 점치고 있습니다. CBS 조사에선 하원에서 공화당이 224석, 민주당이 211석을 각각 확보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거로 나왔고요. 뉴욕 타임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4%포인트 뒤졌습니다. 오, 그대로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는 건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 최근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네. 지지율 39%. 이거 많이 오른 거예요. 오른 겁니까? 네, 석 달 전쯤만 해도 20% 정도의 지지율로 중간 선거 완패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그림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 기억하시죠?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그렇죠. 예, 기름값 많이 올랐을 때. 네, 그렇죠. 내가 한 거다 그런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것도 결국 바이든 대통령 탓이다라는 풍자죠. 실제로 미국인의 65%가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고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15%에 그쳤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책임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7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이다라는 게 주류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우선 민주당 진영을 결집시킨 건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였습니다. 민주당은 낙태 권리를 다시 보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중간 선거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 감축법과 반도체법의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죠. 이 두 법을 보면 전기차와 반도체 미국에서 만들고 중국산 부품 가급적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고요. 이로써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예상돼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미국 내 경제, 즉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추가로 던질 만한 카드가 또 있을까요? 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봤어요. 중도층이 생각하는 중간 선거 최대 이슈가 무엇이냐. 무려 37%가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네. 그다음이 낙태권 헬스케어가 있긴 한데요.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론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물가 반드시 잡아야 되겠죠. 거듭된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을 넘어 전년보다 8.2%나 올랐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선거 전략도 인플레 감축법이나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경제 정책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으로 다시 들썩거리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다음 달엔 전략 비축유도 풉니다. Inflation is worldwide. The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growth and sound policy in other countries, not so much ours. 이 발언을 보고 있으니 조금 의아합니다. 왜 자국의 고물가를 두고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미국은 이른바 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잖아요. 자기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킹달러가 됐는데 다른 세계 각국들은 난리가 난 거죠. 이른테면 영국 파운드화 이렇게 추락을 했고요. 세계은행은 이 스리랑카를 비롯해 12개 신흥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대통령은 우리 때문 아니다. 예, 이 나라들 탓을 한 거죠. 재선되려면 이번 중간 선거를 이겨야 하는 거니까 그런 고려 반드시 반영이 됐겠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했던 인사들이 공화당의 후보로 대거 출마해 사실상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가 성립이 됐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내전을 언급하는 온라인 게시물이 급증했다고 보도할 만큼 미니 대선의 양상을 띠고 있는 거죠. There's a very high likelihood that Congress will again be very split, either very narrowly held by one party or split between one party and the other party.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기차 보조금 법안 요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전기차 보조금 법안, 다른 말로 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미국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 다음에 판매량을 한번 볼게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거를 볼 수 맞습니다. 있죠. 네, 공화당이 법안 통과 당시에 이 법에는 반대표를 던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긴다 하더라도 한국에 유리하게 법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 내에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볼 게 미국 증시인데요. 보통 증시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시 향방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증시가 오른다 하더라도 또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과연 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홍서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